안녕하십니까, 홍석기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기후변화,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멘탈 헬스 크라이시스, 정신적 건강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조어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워라밸, 욜로, MZ세대, X세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인공지능, 채트 GPT, 채트봇, 엔비디아, 또 다양한 어떤 기술의 빠른 발전이 빠르게 변하는 어떤 문화 시대에, 문명의 시대에 우리 삶은 찌들어지고 일에 묻혀서 삶의 균형이 깨지고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과 행복과 일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온 주제가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저는 전공이 7개입니다. 공고전기과, 공장에서 기계과,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대학에서 경영학과, 미국에서 보험학, 소설 쓰고 번역하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 17년을 강의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요. 해놓은 건 없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 관한 강의를 10년 전에 들었더라면, 20년 전에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과 분노 속에서 그나마도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안정적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일과 삶이 균형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던 겁니다. 워라밸 강사님들이나 워라밸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행복한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석기입니다. 워라밸 강사 과정에 대한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부터 7강까지 워라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규정을 맞출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워라밸, 그 뜻이 뭐냐? 그 개념과 기준이 뭐냐 하는 생각이죠. 워라밸이란 Work and Life Balance, 여기서 일과 삶, 인생의 균형 이런 얘기들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니까 별의별 신조어가 다 나옵니다. Work and Life Balance, YOLO, You live only once, 단 한 번만 산다, 욜로족, 여러 가지 얼짱, 몸짱, 대박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죠. 자, 그럴 때 그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배경과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와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흘러가면서 새로운 단어가 막 나와요. 그리고 또 사라져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또 사라지고 하면서 그런 언어들이 갖는 의미가 시간이 가면 또 달라질 때도 있어요. 인간이 너무 많이 일을 하고 너무 빠르게 살다 보니까 인생 자체를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죠. 퇴직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난 너무 많이 일을 했어, 일만 하다 산 것 같아, 인생 뭐냐, 이거 도대체가 내가 일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삶도 중요하다. 개인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삶이라는 것은 가정의 행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낚시를 즐기고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고 등산을 하고, 이것도 삶이죠.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떨고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것도 삶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게 딱 50대 50 정확하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던 50년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너무나 일에 빠져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젠 삶도 중요하다, 라이프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일하지 말고 놀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너무 일에 몰입해서 일만 하지 말고 조금 생활도 즐기자, 그런 의미에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워라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여성이 옛날과는 달리, 옛날에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빨래하고 애 기르고 그럴 때와는 달리 자꾸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도 있고, 또 어떤 여성 전문 회사에 다니는 분도 있고,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 여성들이 회사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기를 기르고 육아를 하고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못 쓰고, 여름 휴가도 못 가고 겨울 휴가도 못 가고 연차 휴가, 월차 휴가가 있는데도 눈치 봐야 되고,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도 일이 바빠서 휴가를 잘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먹고 살고 아이를 제대로 기르고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도 국가 발전에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 이제 여성들에게도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게끔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자.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써라, 출산휴가 써라, 안 쓰면 안 된다, 법으로 정한 거다, 수당 줘라,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 노동자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럼 남자는 뭐냐? 그럼 여자가 그렇게 하면 남자는 그냥 일만 죽도록 하라는 거냐? 아니다. 남녀 가치 공이 정해진 바에 의해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가정이 전부냐, 집이 전부냐? 아니, 그렇진 않아. 일도 해야 돼. 일도 해서 돈도 벌어야지 가장의 노릇을 하고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갈등도 좀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뭐 다음 강의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일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일을 할 땐 행복하지 않니? 아니, 일하는 것도 행복해. 그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가끔 제가 불만 있을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나는 강의하는 것만큼 살고 있나? 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강의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강의를 듣고 이 지구상에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강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일도 행복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일할 때도 있죠. 먹고 살려고 억지로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조금만 바꾸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 낙엽 떨어진 길을 왜 이렇게 깨끗이 치우세요? 어차피 낙엽 또 떨어질 텐데. 그래도 제가 지금 낙엽을 쓰는 게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역시 아저씨는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전문가가 다른 의미를 갖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시대가 흘러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일과 삶의 균형이지만 그것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다릅니다. 제가 어느 때는 하루 8시간 강의할 적도 있고 2시간 강의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2시간이든 8시간이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 강의를 듣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강의를 잘할 의무가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강의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다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것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기준도 만들어 놓고 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떡할까요?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또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하겠다 해가지고 10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나왔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침을 알려준 거겠죠. 자, 우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라. 제가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가끔 기업체 강연하러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할 때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일을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담배 피러 내려갔다가 커피까지 마시고 30분 있다 올라와서 또 한 2시간 일하다 또 1층 내려가서 흡연실 가서 담배 피고 또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리고 12시 10분 전에 밥 먹으러 가고 또 1시 10분쯤에 올라오고 영부영해. 그리고 바쁘다고 야근한대. 야, 이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자. 그렇다고 담배 피고 흡연하고 커피 마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업무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나 팀장이나 부장들은 임원들은 업무를 명확히 지시해서 직원들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을 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해라.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해라. 이것도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겁니다. 보고도 잘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제가 보고하면 떠오르는 게 원 페이지 프로포절, 한 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서를 10장, 20장 갖고 와서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 부장한테. 야, 그러지 말고 말이야. 간단히 말해봐. 간단히 2줄로 말해봐. 2줄? 와, 10페이지 장을 2줄로 말해? 그것도 보고하는 방법이겠죠. 효율적으로 보고를 해라. 연가 사용을 활성화해라. 야, 우리 연가 연차 휴가 다 써라. 안 쓴 사람 빨리빨리 써.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쉬라는 얘기예요. 집안에 일이 있거나 아이를 기르거나 어떤 애경사가 있거나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써라. 애경사 휴가도 있고 경조사 휴가도 있고 연차 휴가도 있고 만차 휴가가 다양하잖아요. 이거 있을 거 다 써라. 그 대신 일을 집중적으로 잘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생산성 위주의 회의를 해라.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요. 회사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회의예요. 회의가 없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회의를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회의를 해. 회의를 줄이는 방법을 회의를 해. 야, 웃기잖아요? 그렇게 일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한 근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일찍 왔다 일찍 퇴근하고 어느 날은 늦게 왔다 늦게 퇴근하고 토요일 날 휴가 내고 금요일 날 또 좀 금요일 날은 불금이다 일찍 가는 거다. 그래서 다 같이 일찍 가고 이렇게 유연하게 생활하자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건전한 회식 문화.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이 회식을 싫어한대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회식 안 되면 좋아했어요. 회사 돈으로 먹으니까. 1차는 회사 돈으로 먹어서 좋은데 2차는 또 각자 내기도 하잖아요. 또 옛날엔 또 밤새도록 자정 넘어서까지 술을 먹었어요. 미쳤나 봐. 1차, 2차, 3차 도망가면 혼나. 찍혀. 한 번 찍히면 완전히 업무까지 찍히는 거야. 그래서 술에 취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고객 접대한다, 팀워크 다진다 하면서 술 먹는 자리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세대 직원들은 회식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팀 전부 몇 명인가요? 18명이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습니다. 부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부장님 커피만 주시면 되지 뭘 회식을 해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 1차만 끝냅시다. 1차 가서 밥만 먹고 가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 자유야, 자유. 그것도 건전한 회식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걸 누가 할까? 관리자부터 실천해라. 사원 대리 주임은 눈치 보니까 애들 눈치 보지 않게 관리자부터 일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전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회사마다 문화가 달라요.
미국 회사, 영국 회사, 프랑스 회사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와 있잖아요.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 공장 기업, 다양한 회사들이 문화가 다 달라요. 그 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을 지키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야,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야,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사정이 어떤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물론 1년 내내 워라밸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 지키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일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한 달 내내 야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산시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한창 모든 업무를 전산 시스템화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야근해. 물론 야근 수당 주죠. 근데 야근 수당 다 줍니까? 아니요, 다 주지 않아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땐 그랬다는 얘기죠. 라떼는 그랬다 해서 라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람,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만은 그 정해져 있는 대로 일을 다 못 끝낼 때가 많아요. 그건 개인별로 능력이 달라서이기도 하고 그 업무 특성이 그럴 때도 있고, 특히 영업사원 같은 경우 고객 만나서 업무 협의하고 가서 저녁 먹다 보면 근무 시간의 연장이잖아요. 그럼 2차 가서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나면 12시, 1시에 택시 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워라밸 따져갖고 넌 워라밸을 안 지켰어, 넌 징계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일이 원래 그런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런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규정은 규정일 뿐이고 기준은 기준일 뿐이야.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고 과로하지 않도록,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의미겠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론 위주로 않고 사례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례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부장님은 회의를 좋아했어요. 야, 다들 모여봐. 아니, 저 팀장 이상만 모이면 되잖아요. 아니야, 대리도 오라고 사람도 좀 와봐. 너희들 다 들어와. 그래서 한 15명 한 부서 직원을 모아놓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어제 저녁에 야구 본 얘기, 축구 본 얘기, 골프장 가서 어떻게 졌 얘기, 이긴 얘기, 누구 경조사 가서 술 먹은 얘기. 그런 얘기를 왜 해? 회의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저 지금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 지금 부사님 찾으세요. 알았어, 임마, 좀 들어. 하면서 직원들을 꽉 잡아놓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술자리 가가지고 취한 김에 입 바른 소리 한마디 딱 했어요. 부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15명인데 이 직원들이 2시간 회의를 하면은 30시간을 날린 겁니다. 그 중에 30분은 부장님 하고 싶은 얘기만 했잖아요. 쓸데없이. 이놈의 자식이 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 부장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술자리에서 노발대발 하시더니 그 다음날 반성을 했나 봐요. 야, 홍 과장 들어와라. 예, 부장님. 그거 내가 어제 술 취해서 자네한테 뭐라고 말은 했는데 자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군. 앞으로 회의는 자네가 주관해. 제가 과장이 어떻게 주관합니까? 아니야, 우리 부서회의는 자네가 자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전권을 위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맡겼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게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회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배포해서 직원들이 생각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회의가 효과적으로 되겠구나 라는 걸 제가 요령을 터득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관리자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리나 밑에 팀원들이나 주임이라도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워라밸이 지켜져요. 부장님, 저 퇴근하겠습니다. 박 팀장, 왜 퇴근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6시입니다. 퇴근 시간 됐습니다. 퇴근 시간 됐다고 퇴근하냐? 아닙니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부장님 안 가십니까? 나 저 약속 있으니까 먼저 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왜? 습관이야, 습관. 일을 느리게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일을 딱 맡기면 빨리 쫙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려 터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빠른 편은 아닌데, 그게 이제 느끼기 나름이에요.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강하다.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급하다. 더 나쁘게 말하면 조급하다. 뭐 불안한가 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과입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는 그것을 말하는 거야. 선수는 승리로 말하죠. 직장인은 업무 성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를 썼던 원래 느린 사람이든 빠른 사람이든 성과가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워라밸도 지키기가 힘들고 일도 잘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워라밸의 개념과 기준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발전한 시대에서 어떻게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일의 노예, 사실은요 노예라는 개념이 굉장히 나쁜 개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은 개념도 돼요. 그건 해석의 나름입니다. 일에 묻혀서 사는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을 통제하는 능력, 일을 통제하면서 삶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능력, 이것도 다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많은데 많은 일을 빨리 끝내고 빨리 가서 또 즐겁게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놀기도 잘해, 노래도 잘 불러, 성질도 좋아, 일도 잘해, 똑똑해, 공부도 잘해. 이야, 멋있는 사람 있어요. 영어도 잘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도 못해, 게을러 터져, 공부도 안 해, 책도 안 읽어, 놀 줄도 몰라. 이러면 또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워라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 시간에 집중을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이것도. 일을 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강의를 할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아, 너무 일을 열심히 했구나. 너무 경쟁사에서 살았구나. 아, 죽을 때 되면 후회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아, 이럴 줄 알았다면 더 좋은 삶을 살 걸, 더 많이 놀러 다닐 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개념이 딱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서 5대 5다. 이거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삶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일 때문에 삶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행복을 위해서 일을 망치지 않도록 잘 균형 관리하는 능력, 결국 자기 관리 능력이죠.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예전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 너무 재밌는 얘기죠? 행복하게 살려고 불행하게 살아. 일을 잘하려고 삶을 망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을 못해. 해고당해. 행복한 삶이 무너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해고당하지 않는 정말 유능한 인재로서 어디 갔는지 불러주는 유능한 인재로서 가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능력자로서 가정과 일을 균형을 맞추는, 이야,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러한 리더가 되고 전문가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1강에서 드리고자 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기준과 개념이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지킬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고 살자. 이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1강을 마치겠습니다.